안녕하세요. 원리 확률 통계 이원호입니다. 수능을 대비한 확률 통계를 지금 유튜브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 여지껏 확률 변수란 무엇인가, 그에 따른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기대값 이야기를 했고, 단순한 확률 분포로 베르노이 분포에서 이항 분포 가는 겁니다. 베르노이 분포, 정규 분포. 지난 시간에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어떻게 구하나, 정규 분포를 표준화시켜서 표준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표준화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표준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때문에 그 설명까지 마쳤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배운 거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좀 해보기로 하고요. 누적 확률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시험이나 이런 데 써 먹을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누적 확률 분포를 소개를 하고, 결합 확률 분포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시행을 할 때, 실험을 했을 때 일에 대해서 확률 분포가 주어지는데, 그걸 이제 결합 확률 분포라고 부르고요. 결합 확률 분포도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거에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연습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fx는 3 컴비네이션 x 3분의 2의 x승 3분의 1의 3-x승, x는 0, 1, 2, 3의 값을 갖는다. 뭡니까?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하는 거야. 바이노미알에 b를 따오고 앞에는 3, 표본의 수죠. n을 쓰고 뒤에는 p, 3분의 2죠. 여기서는 성공의 확률, 이런 것이 이제 p인데요. 그래서 이항 분포한다는 확률 분포식을 여기 제공해 준 겁니다. 이건 전부 뭐 아시는 거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 x의 기대값을 구하라. x의 기대값은 x가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 곱하기 그 값의 확률, 이래서 전부 합하는 거죠. 0 곱하기 0이 나올 확률, x가 0을 대입하면 3 컴비네이션 0, 3 컴비네이션 0은 1이죠. 3 컴비네이션 0은 1이야. 그래서 1 곱하기 3분의 2의 0승, 3분의 1의 3-0승, 3승. 이게 이제 첫 번째 x에 대한 거고, 두 번째 x, 1 곱하고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요거죠. 요게 1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3 컴비네이션 1, 3이고, 3분의 2의 1승, 그렇죠? 3분의 2의 1승, 3분의 1의 3 빼기 1승. 그래서 두 번째 1에 대한 것이 나오고, 2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 컴비네이션 2는 2 곱하기 3이고, 그리고 3분의 2의 2승, 3분의 1에 3-1승, 그러니까 1승이죠. x가 3일 때 3 곱하고 3 컴비네이션 3, 그건 1이고, 3분의 2의 3승, x가 3이에요. 3분의 1에 3-3, 0승.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합하면 뭐가 됩니까? 3에 3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2가 된다. 2가 돼요. 분산은 베리언스 x는 시그마 x 마이너스 뮤, 평균이 얼마? 3분의 2, 미안합니다. 2의 제곱 곱하기 fx. 그래서 x는 0부터 3까지.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먼저 해볼까요? 0에 대해서 0 빼기 2의 자승 곱하기 요거 얼마입니까? 27분의 1이네. 그렇죠? 27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4개 더하면 마지막은 3-2의 제곱.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27분의 8 곱하면 NPQ예요, 사실은. 3분의 2에 3분의 1. 그래서 3분의 2가 분산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말하자면 수능 시험에는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나오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체크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세 번째가 사실인데 세 번째 x의 표준화 변수 z g를 구하고 g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하라. 이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황당해합니다. g의 확률 분포? x를 표준화시켜서 z를 만들고 z의 확률 분포? 여기 정규 분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정규 분포가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규 분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자, g는 여기 써놨어요. x-2,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 얼마입니까? 3분의 2의 루트 씌운 거. 3분의 2의 루트 씌운 거. z 값이죠. 표준화된 거죠. 예.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z 값도 결정이 되는 거야. 맞죠? 예? x는 뭘 가져? 0, 1, 2, 3. 요 네 값만 갖는단 말이야. 요 0일 확률은 27분의 1. 요거야. 요거. 27분의 1. 그렇죠? 영승은 뭐의 영승은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1의 3승 27분의 1. x가 1일 확률은 요거야. 요거는 27분의 6. 그렇죠? 27분의 6. x가 2일 확률은 요거야. 요거는 27분의 12. 그리고 요거는 27분의 8. 요거 다 합한 거는 당연히 1. 그렇죠? 요게 fx란 말이에요. 그러면 z 값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x가 0일 때 마이너스 2 나누기 루트 3분의 2. 그렇죠?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 예? x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분자는 루트 3분의 2. x가 2일 때는 z 값은 0이 돼. 0 나누기 이거는 0이야. x가 3일 때 1 루트 3분의 2. 이게 z값이에요. 그러면 z값이 마이너스 2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렇죠? 2일 확률. 그건 x가 0일 때 확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27분의 1. x가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3분의 2는 x가 1일 때의 확률하고 똑같아야 돼. 6, 27분의 6. 요거는 27분의 12. 요거는 27분의 8. 이게 말하자면 이 문제의 답입니다. x를 표준화시킨 변수 z에 대한 확률 분포, 확률을 구하라. 이거입니다. 정규 분포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x가 이런 이항 분포하니까 z도 말하자면 이항 분포 같은 분포를 하는 거야. 근데 이항 분포의 그 x 값들은 정수입니다. 정수인데 이건 정수는 아닌 z 값이 정수는 아닌 그런 값들이다라는 이야기. 이항 분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x가 정답일 때 이게 이제 1, 2, 3, 4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있어요. 1, 2, 3, 4 선택하는 거야. 1, 2, 3, 4 네? 3개 문제가 있는 x가 1, xi가 1일 때 정답일 때는 1의 값을 부르고 정답의 값이 아닐 때는 0의 값을 줘라. 그러면 맞출 확률, 정답일 확률 x가 1일 확률은 뭐예요? 여기서 4분의 1이야. 0.25. 그렇죠? 임으로 그냥 찍은 거야. 찍었다라고 생각하니까 4분의 1이야. 이렇게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x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라고 그러자 이거야. 그러면 x는 뭐예요? x는 3개 문제 중에서 정답의 수란 말이야. 그렇죠? 정답의 수야. x1은 1 아니면 0. x2도 1 아니면 0. x3 1 아니면 0.
그 이거 합했어.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거는 정답의 수 아니에요. 세 개 중에서. x는 세 문제 중 정답의 수이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x는 베르누이 분포하는 거고요. x는 이항분포한다. 그러면 이항분포의 식은 세 개 중에서 x개를 선택을 하는데 정답일 것들이 x개, 정답이 아닌 것들이 3 빼기 x개. 그렇죠? 그래서 x는 0, 1, 2, 3. 이게 이제 fx다. 여기 써놓은 거 그대로 똑같이 써놓은 겁니다. 이항분포, 베르누이 분포하고 이항분포에 대한 연결,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확실히 이해해 두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김철수는 4번 시험을 봤어요. 4번 시험을 봤어. 시험 성적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정해줬어요. 그런데 담당 교수는 학생들의 점수를 표준화시킨 후에 평균 78, 표준 편차 6으로 최종 점수를 내려고 한다. 김철수의 최종 점수를 구하라. 학생들의 점수를 표준화시킨 후에. 왜 여기서 표준화를 시키느냐. 4번 시험을 봤는데 평균도 뭐 같기도 하지만 전체 학생들의 성적 평균이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고 또 표준 편차가 달라. 그래서 어떤 시험이 얼마큼 난이도가 있었느냐, 어려웠느냐, 뭐 이런 것들이 1, 2, 3, 4를 4번 봤으면 4번 동안 시험 보면서 사실은 출제한 사람도 몰라요.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될는지.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 김철수가 첫 번째 86점을 받았어. 전체 학생들의 성적은 85점이었어. 그때. 표준 편차는 5였어. 그러면 1차 시험의 표준화 점수는 뭐예요? 86 빼기 85 나누기 5. 맞죠? 두 번째 시험 90점은 90 빼기 85 나누기 10. 세 번째는 60 빼기 55 나누기 5. 네 번째는 74 빼기 72 나누기 5가 김철수의 4번 시험에 대한 표준화 점수입니다. 표준화 점수요. 그래서 이 표준화 점수들을 평균을 해보면 그것이 0.525가 나왔습니다. 0.525야. 김철수의 4번 시험의 표준화 점수들의 평균이 0.525라고요. 그런데 교수는 평균이 78이고 표준 편차 6 정도 되게끔 최종 점수를 내려고 해. 표준화 점수만 덜렁 주면은 이건 뭐 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봤을 때 수능 시험에 대한 어떤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오죠. 전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화 점수, 김철수의 최종 점수를 K라고 그래. K 빼기 78 평균, 표준 편차 6 하면 김철수의 표준화 점수가 된다는 거죠.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K는 김철수의 최종 점수는 81.15가 된다. 이렇게 약간 표준화라는 개념을 돌려서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누적 확률 분포. 뭐 어떤 참고서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봤을런지도 모르겠지만 누적 확률 분포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지 어쩐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능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누적 확률 분포 이렇게 정확하게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아무튼 대문자로 써서 대문자 X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X가 우리들은 이제 이산형 분포일 때 쉬우니까 이해하기가 확률 변수 S가 이산형일 경우 X가 X1, X2, XP 이거 그에 대한 확률이 fx1, fx2, fxp라고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X는 이산형이죠. 누적 확률 분포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fxk 어떤 값, 이거 어떤 값이야. 그러면 x라는 변수, 확률 변수가 xk보다 적거나 같거나 작은 그런 확률을 누적
확률이라고 그래요. 누적해서 앞에서부터 누적해서 합한 거다. 그런 개념이에요. 뭐 용어가 생소하더라도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죠. 예. 그러면 fxi i는 1부터 k까지 합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xp라면 이게 말하자면 fxp라면 이건 뭡니까? 예? 1.0이에요. xp까지 전부 다 합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x가 0, 1, 2, 3 네 가지 값을 갖고 fx는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다. 라는 이산형 확률 분포가 있을 때 f2는 뭐예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건 누적 확률 분포의 정의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 8분의 1, 8분의 3, 2까지 합해라. 8분의 3. 그래서 8분의 7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f 2.1은 예? 2.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똑같이 8분의 7이야. 그렇죠? 2.1이라는 값은 여기 없으니까 2까지 더하는 거죠. 2까지 더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예. 이것이 누적 확률 분포라는 거다. 연속형에서는 어떻게 되나? 연속형이 복잡한 적분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나 이 예에 대한 이와 같은 예에 대한 적분할 필요 없이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것만 알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F3까지 F3 누적 확률 3까지의 누적 확률을 구해라. X는 작거나 같다 3이야. 그렇죠? 어디입니까? 3 여기 3에서 요 높이는 얼마가 돼요? 이거 18분의 3이죠? 그래서 요거는 6분의 1이야. 예? 3, 6분의 1. 예. 그래서 뭡니까? 예. 3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로 나눠야 되니까. 예. 4분의 1이네. 4분의 1.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작다 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x3이 되는 값에서의 연속형일 때입니다. x3일 때의 면적은 0이야. 그건 다 배웠죠? 선의 면적 이거든요. 저 선의 면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상관없다 이거야. 선의 면적은 0이야. 선은 뭡니까? 점들이 쭉 이어진 거야. 점의 면적은 0이야. 그래서 선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면적이 있는 것 같아도 그때의 확률이라는 것은 0이다. 면적이 0이므로. 그래서 x 3보다 작거나 3보다 작거나 같다나 똑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가 없어. 여기서는 있죠? 여기서는 px 작다 2는 뭡니까? 예? 8분의 1, 8분의 3까지야. 2는 더하면 안 돼. 그렇죠? 2는 더하면 안 돼. 8분의 4야. 예. 요 차이점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속형과 이산형일 때 이퀄에 대한 개념 반드시 이해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결합 확률 분포 이거는 x와 y라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한 두 가지 변수 뭐 있어요? 아주 쉽게 키와 몸무게 이런 거, 예?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시력 이런 거 이게 두 개 있는 거죠 변수가 그렇죠? 예, 뭐 수입과 지출 x가 수입이고 지출 y가 지출이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변수들에 대한 자료를 구해서 분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가 되면 복잡하니까 두 가지만 보는 거야. 우선은.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어요. 역시 이산형의 경우가 예를 들어서 볼 때도 편안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니까 이산형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A 결근자수. 이건 뭐 X라고 그러죠. 예. 여기 Y라고 그러겠어요.
x와 y, x는 0 아니면 1 아니면 2의 값을 가져. y는 0, 1, 2, 3, 네 가지 값을 가져. 그래서 x가 0일 때 y 0이고 y가 0일 확률 0.00, 0이고 1일 때 0.05, 0이고 2일 때 0.10, 1이고 0일 때 0.05, 0.10, 0.25, x가 1이고 y가 3일 때 0.1. x가 2이고 이건 뭐예요? 없는 거는 0이에요. 0. x가 2이고 y가 1일 확률 0.15, 0.10, 0.05. 이거 전부 다 더하면 뭐예요? 더하면 반드시 1.0. 1.0. 그 확률 분포를 이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0과 0일 때 0.05. 여기 바닥이 x, 이 축이 x, y가 여기 있고 높이가 fxx입니다. 확률 분포야. 확률이에요. 0.05. x가 0이고 y가 1일. 0이고 1일 확률 0.05. 그 다음에 x가 0이고 y가 2일 확률 0.10. 여기는 없고 0.05, 0.10, 0.25, 그렇죠? 0.10. 그래서 높이만 지금 조금 두꺼운 까만 선으로 높이를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 확률 분포의 그래프예요. 이것에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자, 하나 더 추가할 것이요. 결합 확률 분포는 뭐 오늘 강의 시작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합 확률 분포의 개념을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적용시킬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x에 대한 확률. 근데 이제 x만의 확률을 얻고 싶어. 여기서 x와 y가 있는데 x만의 확률. 그럼 x가 0일 때의 확률. 그렇죠? 0일 때 확률. 그럼 y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한 거야. 그래서 0.2야. x가 0일 확률 0.2. x가 1일 확률. 이거 다 더한 거야. 그래서 0.5. x가 2일 확률 이거 다 더해서 0.3. y도 마찬가지. y가 0일 확률은 이거 두 개 더해서 0.1. 이건 이제 y에 대한 확률이에요. y가 1일 확률은 이거 세 개 더해서 0.3. x가 2일 확률은 이거 더하면 0.45. x가 3일 확률 이거 두 개 더해서 0.15. 그럼 이것들의 합도 물론 1.0. 이것들의 합도 물론 1.0. 그래서 요거를 y의 한계 확률, 주변 확률 혹은 한계 확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변에 적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 확률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 같아요. 이거는 x의 주변 확률, 한계 확률. 주변 확률 또는 한계 확률 두 가지 중에 어느 걸로 봅니다. 이건 나중에요. 뭐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는데 순서가 조금 뒤바뀐 거는 확률 부분을 다루지 않고 확률 변수로 갑자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조금 어색은 하지만 나중에 확률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자, 연속형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x와 y가 연속형일 때 x도 정규분포하고 y도 정규분포한다면 이렇게 정규분포하는 모양, 어디서 보거나 정규분포하는 모양의 봉우리 이 표면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 두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에 이런 모양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연속형일 경우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 더 추가할까요? 이 샘봉우리에서 칼로 단면을 자르면 그 단면의 모양이 잘라진 부분의 모양이 정규분포하는 겁니다. 봉우리에서 칼로 내리쳤을 때 단면도가 정규분포 모양을 하게 된다. 물론 어느 방향으로든지. 자, 이것 가지고 이제 x와 y의 독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결합확률 분포에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x가 키고 키 몸무게 이게 x고 몸무게가 y라면 키와 몸무게는 독립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독립이라는 것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 개념이 독립이라는 개념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개념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는 거. 그런 게 이제 독립 아니에요? 그렇죠? 독립적이다. 우리가 용어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독립이라는 말은 나 부모님한테 독립했어.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아. 물론 그때 개념은 이제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독립했다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데 아무튼 XY 결합 확률 fx y가 있을 때 x의 주변 확률 분포 fx 조금 아까 봤던 거죠. 주변 확률 분포 한계 확률 분포와 y의 주변 확률 분포 fyy의 곱으로 표현할 때 x, y는 독립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립이면 당연히 또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식으로 간단히 볼까요? XY의 결합 확률 분포가 X의 분포, 한계 분포야. 한계 확률 분포, 주변 확률 분포, Y의 주변 확률 분포의 곱으로 나타낼 때, 물론 이게 이제 모든 X, Y에서 이렇게 표현되면 X, Y는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식 가지고 독립이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냥 독립은 영향을 주거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런 조건이 만족할 때 X, Y는 독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두 번 던질 때 X, Y, 물론 X1, X2라고 그랬어요. XY라고 그래도 되는데요. X1은 첫 번째 던질 경우 X2는 두 번째 던질 경우에 확률 변수라고 하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X1이고 이게 X2야. X1과 X2의 결합 확률 분포입니다. 맞습니까? 결합 확률 분포야. 요게. 그런데 한계 확률이 이거 2분의 1이죠. 이거 2분의 1이죠. X 0일 때 2분의 1이고 1일 때 2분의 1. 이거 두 개 합한다고 그래서 X2의 한계 확률도 주변 확률 요거 2분의 1, 요거 2분의 1.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모든 X1, X2 짝에 대해서 결합 확률 분포는 주변 확률 분포의 곱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이다 이거야. X1과 X2.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 개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념적으로도 여러분들 이게 독립이라는 거는 알겠죠? 첫 번째 던진 그 표면이 나왔느냐, 앞면이 나왔느냐, 뒷면이 나왔느냐의 결과와 두 번째 던진 그 결과가 서로 독립적 아니에요. 첫 번째 뭐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독립이다. 동전과 주사위를 던질 경우 X, Y라고 그러죠. 동전을 던졌을 때 X라고 하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Y라고 하자. 예? 그러면 여기서 이게 X고 여기가 Y가 되는 거죠. X는 앞면이 나올 때 1, 뒷면이 나올 때 0. Y는 1, 2, 3, 4, 5, 6. 해서 결합 확률 분포는 12분의 1이야. 전부. 12분의 1. 12분의 1이야. 그러면 X의 주변 확률, 한계 확률은 뭡니까? 2분의 1. 이거 다 합한 거 2분의 1. 이거는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전부 6분의 1. 그래서 각각의 주변 면입니다. 결합 확률 분포. 결합 확률은 요거의 결합 확률은 이거 곱하기 이거야. 12분의 1. 모든 점에서. 그래서 동전과 X와 Y는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동전을 던질 때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개의 시행이 독립 아니에요. 그렇죠? 독립이라고. 뭐 앞면이 나왔더니 주사위가 6번이 나오거나 3번이 나오거나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독립이다. 근데 통계학에서 확률에서 X와 Y 독립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